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게 된 박사과정 천혜란입니다. 오늘은 제가 석사과정 때 진행했던 TDCS 연구 관련 논문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TES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TES는 2mA 미만의 낮은 전류를 두피에 부착한 전극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인가되는 전류의 종류에 따라 크게 직류 전류를 사용하는 TDCS와 교류 전류를 사용하는 TACS로 구분됩니다. 그중 TDCS는 운동 피질, 즉 모터 콜텍스에 적용할 때 운동 학습과 관련된 신경 기전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석사과정 때 진행하였던 연구는 정상인을 대상으로 여러 날 동안 TDCS를 인가하였을 때 운동 기능이 향상되는가를 주제로 진행을 하였었는데요. 석사 졸업 후 관련 연구를 잠시 중단했었고 최근 연구 동향을 한번 살펴볼 겸 관련 문헌을 찾던 중에 모터 이미저리에 TDCS를 응용한 연구를 찾게 되어 좀 흥미롭게 느껴져서 소개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Frontiers in Aging Neuroscience에 2022년 12월 게재된 논문으로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5.702입니다. 해당 논문은 TDCS와 모터 이미저리 프랙티스가 노인의 운동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는 65세에서 80세 사이의 건강한 노인 참가자 30명이 실험에 참여하였습니다. 모두 오른손을 주사용손으로 사용하고 있고 관절염, 약물 복용 이력, 그리고 정신질환 및 금속 임플란트를 포함한 의료기기를 착용하지 않는 피험자만을 모집하였습니다. 각 참가자는 10일 동안 총 4개의 세션에 참여하게 됩니다. 실험은 하루에 한 세션씩 3회 연속으로 진행되는 트레이닝 세션과 마지막 세 번째 세션 후 일주일 뒤에 진행되는 리텐션 테스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세션 동안 참가자는 8자리의 복잡한 시퀀셜 핑거태핑 태스크, 즉 SFTT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적절한 손가락으로 각 키를 누르기 위해 아래의 그림처럼 왼손 손가락을 정해진 위치에 두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세션은 손가락을 직접 누르는 피지컬 구간과 모터 이미저리처럼 손가락은 키패드 위에 두고 버튼을 누르는 상상을 하는 멘탈 태스크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 세션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태스크에 익숙해지기 위한 트레이닝 세션입니다. 참가자는 1, 2, 3, 4, 4, 3, 2, 1의 간단한 8자리의 시퀀스의 핑거 태핑을 통해 태스크에 익숙해지고자 하였는데요. 이 1, 2, 3, 4, 4, 3, 2, 1을 자세히 보게 되면 왼손에 새끼손가락을 1, 그리고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검지손가락을 4로 봤을 때 새끼손가락부터 검지손가락까지 순서대로, 그리고 검지손가락에서 새끼손가락까지 다시 순서대로 움직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시퀀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딱 올바른 시퀀스를 보여주는 비디오를 시청하면서 시퀀스를 암기하였고 한 번도 틀리지 않고 3번 연속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비디오를 반복적으로 시청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시퀀스를 외운 다음에는 피지컬, 멘탈 이렇게 총 2가지로 15초의 3블록 동안 가능한 빠르고 정확하게 시퀀스를 반복하였습니다. 간단한 시퀀스에 익숙해진 다음에는 참가자들은 복잡한 시퀀스를 학습하였는데요. 해당 시퀀스는 1342, 1423으로 앞선 순서와 달리 조금 순서가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선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류 없이 시퀀스를 3번 연속으로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확한 시퀀스를 보여주는 비디오를 반복적으로 시청하였습니다. 본 실험은 크게 프리테스트, 그리고 모터 이미저리 프랙티스, 그리고 포스트 테스트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 세션부터 세 번째 세션까지 총 3일에 걸쳐서 진행되게 됩니다. 먼저 프리테스트는 암기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복잡한 8자리의 시퀀스를 12초의 8블록 동안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반복하는 것으로 이것 또한 피지컬 그리고 멘탈 총 2번 진행을 하였습니다. MIP라 불리는 모터 이미저리 프랙티스 구간에서는 조금 더 그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30초씩 15블록 동안 시퀀스를 반복하였고 손가락 움직임을 상상하는 멘탈 태스크만 진행하게 됩니다. 이 구간에서 참가자들은 실제 TDCS 자극을 인가받는 그룹과 쉔 자극을 인가받는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이 됩니다. MIP 진행 2분의 휴식 이후 모든 참가자들은 프리테스트와 동일하게 포스트 테스트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또한 이제 피지컬, 멘털 총 2가지를 진행하게 됩니다. 리텐션 테스트는 세 번째 세션 일주일 후 진행되는 것으로 참가자들은 장기 기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전에 수행한 그 복잡한 시퀀스를 오류 없이 3번 연속 진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전 3개의 세션의 프리 그리고 포스트 테스트와 동일하게 피지컬, 멘탈 테스크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TDCS 자극은 피험자와 실험자 모두 어떤 자극을 인가받는지 알 수 없도록 더블 블라인드로 진행이 되었고요. TDCS 자극은 애노덜 TDCS와 쉔 TDCS로 나뉘어 MIP 세션을 진행하는 총 13분 동안 인가되었습니다. 애노드 전극은 왼손을 관장하는 운의 M1 위치에, 그리고 캐소드 전극은 왼쪽 눈 위에 부착을 하였습니다. 실제 자극을 인가받는 애노덜 TDCS 그룹의 경우 1.5mA의 세기로 자극을 인가받았고 쉔 그룹의 경우에는 1.5mA까지 30초 동안 서서히 자극을 인가하다가 다시 30초 동안 0mA 서서히 감소하도록 하여 자극을 받는 느낌만 주도록 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의 이제 모터 이미저리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 세션마다 KVIQ10이라고 불리는 척도를 사용하여 스스로 그 모터 이미저리 능력을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1점은 운동 감각과 관련된 느낌이 전혀 없었다. 즉 실제로 움직이는 것과는 너무 다른 느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5점은 실제 자극을 느끼는 것처럼 선명하게 진행하였다. 즉 내가 직접 움직이는 것과 거의 유사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실제로 키를 누르는 피지컬 태스크 동안 수행한 올바른 키프레스의 수를 확인하였습니다. 세션 1과 세션 2에서 프리 대비 포스트에서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세션 3와 이제 리텐션 세션에서는 그러한 유의미한 향상 정도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세션 간의 성능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전 세션의 포스트 그리고 이후 세션의 프리 테스트의 성능을 비교하였는데요. 즉 세션 1의 포스트와 세션 2의 프리 그리고 세션 2의 포스트와 세션 3의 이제 프리를 비교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할 수 없었고 이 파란색이 지금 Another TDCS 그룹이고 노란색이 지금 쉔 TDCS 그룹인데 이 두 그룹 사이에 그 차이 동안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TDCS 자극을 인가받으면서
키 누름 움직임을 상상한 MIP 구간 동안의 상상한 키프레스 수를 나타냅니다. 멘탈 태스크인 만큼 참가자가 수행한 시퀀스의 수에 각 시퀀스를 구성하고 있는 키프레스의 수인 8을 곱하여 키프레스의 수를 추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세션마다 키프레스 횟수가 블록 1과 2 사이에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세션 1, 세션 2, 그리고 세션 3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그 뒤로는 이제 블록 3부터 블록 15까지는 크게 변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션 간의 차이를 확인해 보면 세션 1과 세션 2 그리고 세션 1과 세션 3 사이에 그 횟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 자극을 인가받은 여기 파란색의 그 애너덜 TDCS 그룹보다 노란색의 쉔 TDCS 그룹에서 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나 모터 이미저리를 잘 수행해왔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비비드니스와 템퍼럴 어큐러시로 나뉘게 되는데요. 비비드니스는 이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참가자 본인이 얼마나 모터 이미저리를 생생하게 잘 수행하였는지를 이제 5점 척도로 평가한 것이고, 템퍼럴 어큐러시는 상상하는 그 멘탈과 직접 누르는 피지컬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멘탈 태스크 시에 그 상상한 키프레스의 수를 피지컬 태스크 시 수행한 키프레스의 수로 나누어 멘탈과 피지컬 간의 성능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각 세션마다 이제 프리와 포스트 그리고 마지막 리텐션 테스트의 모터 이미저리 비비드니스를 확인해 보면 여기 세션 2의 포스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샘 그룹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 샘 그룹에서 이제 모터 이미저리 시 더 생생하게 잘 수행하였다. 즉, 애너더 TDCS를 받지 않았을 때 모터 이미저리를 더 수월하게 진행하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템퍼럴 어큐러시 또한 샘 그룹이 TDCS 그룹보다 더 큰 수를 보이고 있고 모든 세션에서 샘 그룹이 1 이상의 값을 가짐으로써 실제로 키를 누를 때보다 누르는 상상을 할 때 더 많은 시퀀스를 수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위한 모터 시퀀스 러닝에서 모터 이미저리 프랙티스, 즉 MIP를 진행하게 되면 더 높은 성능을 유도할 수 있지만 이게 1.5mA 애너덜 TDCS 자극을 받을 때 MIP의 그 유익한 효과를 더욱 향상시키지는 못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TDCS 관련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MIP로 이제 모터 시퀀스 러닝을 향상시키기 위해 TDCS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 최적의 조건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향후 조금 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Frontiers in Neuroscience의 2023년 3월 기재된 논문으로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5.152입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뉴로 피드백과 TDCS는 각각 이제 개별적으로 모터 이미저리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두 가지를 모터 이미저리에 함께 결합할 때의 효과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뉴로 피드백이 있는 모터 이미저리 직전에 TDCS를 적용할 때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는 20명의 건강한 남성이 참여하였으며 실험은 프리-이밸리에이션, 트레이닝, 그리고 포스트-이밸리에이션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리-이밸리에이션 단계에서 모든 참가자는 뉴로 피드백 없이
모터 이미저리 태스크를 총 20회 수행하였고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뉴로 피드백만 받는 그룹과 뉴로 피드백과 TDCS를 함께 받은 그룹으로 나누어 모터 이미저리 태스크를 총 60회 수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이밸류에이션 단계에서는 프리 이밸류에이션 단계와 동일하게 뉴로 피드백 없이 모터 이미저리 태스크를 총 20회 수행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터 이미저리 태스크는 우측의 그림처럼 왼쪽 손목을 위로 꺾는 태스크를 진행하였고 휴식 5초 후 모터 이미저리를 5초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뉴로 피드백은 모터 이미저리를 수행하는 동안 측정한 EEG를 통해 제공하였으며 왼손 움직임을 관장하는 10호 채널의 ERD 값을 추출하여 모니터의 막대 그래프 형식으로 보여주도록 하였습니다. 아래의 그래프처럼 막대 그래프는 ERD가 증가하거나 감소함에 따라 이제 실시간으로 변경되고 트레이닝 단계에서 참가자들은 모니터에 표시되는 ERD 막대가 증가하도록 주어진 손목 움직임을 상상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TDCS 자극과 뉴로 피드백을 함께 받는 그룹에서는 트레이닝 단계에서 모터 이미저리 태스크를 수행하기 전 10분 동안 2mA의 TDCS 자극을 인가받았습니다. 에노드 전극은 왼손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오른쪽 10호 채널에 배치하고 캐소드 전극은 오른쪽 팔에 배치하였습니다. TDCS와 뉴로 피드백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프리 이밸류에이션 단계와 포스트 이밸류에이션 단계 간의 차이를 관찰하고자 하였습니다. 각 단계에서의 ERD 값과 피험자가 앞선 논문에서처럼 피험자가 개별 평가한 모터 이미저리 비비드니스에 대한 점수를 기반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때 비비드니스는 0점부터 100점까지의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0점은 전혀 생생하지 않았다. 100점은 매우 생생하였다로 이제 평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결과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림 A는 트레이닝 단계에서의 ERD 값을 보여주는데요. 트레이닝 단계 중 ERD는 뉴로 피드백 그룹보다 TDCS와 뉴로 피드백을 함께 받은 그룹에서 더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프리 이밸류에이션 단계와 포스트 이밸류에이션 단계에서의 ERD 값을 비교해보면 여기 지금 실선에 그 뉴로 피드백과 TDCS를 함께 받은 그룹과 지금 이 점선에 뉴로 피드백만을 받은 그룹 모두 프리보다 포스트에서 ERD가 증가하였고 특히 TDCS와 뉴로 피드백을 함께 받은 지금 이 실선의 그룹이 점선의 그 뉴로 피드백만 받은 그룹보다 더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모터 이미저리 비비드니스 또한 두 그룹 모두 프리보다 포스트 이밸류에이션 단계에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를 통해 뉴로 피드백과 TDCS 자극을 함께 받는다면 모터 이미저리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 뉴로 피드백과 TDCS가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모터 이미저리 능력 향상에 더 효과적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린 두 가지의 논문을 보게 되면 그 세부 내용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모터 이미저리와 TDCS라는 이 두 가지 그 큰 관점에서 보면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첫 번째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TDCS 효과와도 이제 반대되는 결과를 나타냈다라고 언급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아직까지 TDCS의 효과가 정확하게 있다, 없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그 결론을 내리기는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그 TDCS를 실제 움직임, 즉 모터 익스큐션에 주로 사용한 것을 봤었는데 이번에 논문을 찾다 보니 모터 이미저리 관련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 트렌드가 정말 빨리빨리 바뀌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조금 아쉬운 점은 지금 이 두 논문 모두 TDCS의 효과라는 그 비헤비어럴 관점에 너무 그 중심이 맞춰져 있다 보니 EEG 관점에서 ERD의 그 값을 확인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뭐 신경생리학적으로 뭐 뇌파가 이렇게 변했다라든지 아니면 두 그룹 간의 뇌파 차이가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난다라는 그런 결과는 전혀 없어서, 만약에 이제 아까처럼 이제 EEG를 측정하게 되는 경우라면 조금 더 그런 결과를 넣었으면 더 풍부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그 TDCS 관련 논문을 읽어서 되게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